안녕하십니까. 주경야독으로 치면 이제 주경을 하고 이제 야독을 하러 갑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성대가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픈 건 늘 아프지만 말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관계적으로 아프면 그거는 참 현실에서 아픈 건 혼자 아픈 거나 관계적으로 아픈 거나 다 아픈 건데 매일반인데, 견디는 강도나 또 그 견디는 이유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오늘은 그 이야기인데, 혼자 살아가는 사람과 둘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미혼과 결혼한 부부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하자면, 진짜 짧게 할게요. 짧게 한다 해놓고 계속 길게 하고, 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행동을 먼저 해놓고 그 행동한 거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변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변명으로 이야기하죠. 변론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혼자 사는 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이나 뭐 아니면 휘발유나 뭐 석유나 이런 걸로 치자면 휘발성입니다. 수증기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건 결코 남지 않아요. 여기서 남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좀 도로가 좀 꺼졌네. 그것을 정말 센서 있게 좀 느낀다면 사람이 늘 이렇게 그걸 감지하면서 느끼면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도 신경 못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제 말씀 잘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얼추 맞을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건, 즉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영원이라는 저축 은행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은행에 저축되는 건
관계적으로 살았던 것만 저축돼요. 관계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런 원리와 비슷해요. 내가 금고를 사서 내 집에 둔다면 그건 은행이 될 수 없죠. 자기가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란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왜 맡기죠? 은행에 왜 저축을 하죠?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심지어 이자까지 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간혹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나 같은 무명한 사람이거나 뭐 무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아주 밑바닥에 턱걸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나만큼 저급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한 단계 위에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물론 뭐 55, 100보겠지만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산다는 건 그 관계적으로의 삶의 열매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겠죠. 또 행복과 불행이라는 양극단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또 좀 그러니까 대부분 행복과 불행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행하고 이게 왔다 갔다 뒤죽박죽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건데, 근데 이 시대는 뭐가 행복하고 뭐가 불행한지를 몰라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떤 영양이 있고 어떤 음식과 조화롭고 어떤 음식과는 조화롭지 못하고 이걸 알고 내 몸에 어떤 영양적인 면이나 내 몸에 이로운 것과 내 몸에 해로운 것이 어떤 그런 그리고 또 음식 간의 그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게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이렇게 먹으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의사가 혹은 요리사가 영양사가 자기 직업에 관련된 그런 지식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누구나 다 의사가 되고 영양사가 되고 요리사가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시작과 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끝이 좋을 수 있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이런 거에 참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또 그렇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사고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끝에 가서 알까? 미리 알 수는 없을까? 미리 알면 끝에 가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산다는 건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더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어떤 그리고 결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뭐 끊김 없이 착착착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힘든 것 같지만, 즉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남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내가 해석을 못한다거나 이해를 못한다거나 내 고집을 피운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나 또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상처나 내가 주는 상처, 받는 상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치 뭐 give and take 하듯이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임기응변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나 또한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의미를 이야기하지만 나 또한 현실을 살 때는 그 의미보다는 임기응변에 지금 견디는 것에 아이고 미래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내 현실이 힘들면 본의 아니게 테크닉을 쓰게 되고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뭐 남을 보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많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비일비재해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뭔가 일관성은 보이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재용하란 인간 언제 인간 되나. 인간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인간이 아닌데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그런 날이 올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답답한 마음도 들고 뭐.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인생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싱글로 혼자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이웃도 있고 부부 말고도 뭐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부부라는, 즉 남편과 아내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건 결국은 자기를 난 이기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타적으로 살 거야 다짐을 하지만 이기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이탈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걸 이제 이야기해요.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근데
부부가 살아가는 건 마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저축을 하듯이 심지어 이자까지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능력만 있으면, 아니, 단순히 능력만 있으면 능력 있고 그 능력으로 결과물 열매를 맺은 게 우리가 돈 벌지만 월급 타서 뭐 사업해서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은 또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버는 그런 마치 삼시세끼 먹듯이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또 먹게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늘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것인데 정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적인 삶은,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해나가는 게 좋아요. 뭐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머지않아 큰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뭐 혼자 사는 사람은 죽으란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빨리 둘이를 만드시라고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면, 물론 살아가면서 좀 힘들 수 있고 뭐 그러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적으로 사는 것은 그 어떤 행복이든 그 어떤 불행이든 간에 가치가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행복이나 불행이나 동일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선을 행해서 권선징악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못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남이 못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마치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무리 분석하고 싶어도 분석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그런 관계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살면 행복한 사람들만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하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보고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그 행복해야 될 응당, 당연히 자연스럽게 행복해야 될 부부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들, 정말 군상들을 보기 때문에 정말 저럴 바에는 왜 결혼을 하나,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 이런 걸, 환경이 좋을수록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오네. 비켜줘야지. 그래서 참 차가 많이 막히네요. 이거 지각 안 할란가 모르겠네. 근데 오늘 하루 결석하고 낮에 컴퓨터 수리 지금 뭐 프린트 하나 하고 왔지만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 쿠팡에 일을 해서 지금 돈이 급한데 그 쿠팡에 이제 신청해 놨는데 그 문자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마감이 됐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쿠팡에 물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과 둘이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능력에 그냥 뭐 혼자 살아가면 능력이 적고 뭐 둘이 살아가면 능력이 많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가깝기보다는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잠깐 누리고 마는 그런 마치 물과 같은 휘발유와 같은 그런 휘발성인가 사라지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저축에 우리가 열심을 내듯이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행복이 결국은 우리 개인의 어떤 금전적인 그런 돈이나 이런 것을 이제 은행에 저축하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맞는 거고 그것이 팩트고 사실인데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렇게 행복과 불행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가정도 돌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의 역할 또 아버지 역할 가장의 역할 또 자식으로서 뭐 그런 역할들 이웃에 또 이제 그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뭐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회사원으로서 그런 것들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참 그런 건데 그러다 보면 저마다 남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고 뒤처지는 사람은 뒤처지고 그런 그 양극단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공했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많지 않고 앞은 아직 따라잡을 사람이 천지고 막 이런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랄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만약에
영원한 것을 평가한다면 이것저것이 맞아서 뭐 환경이나 관계나 이런 게 맞아서 일취월장하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만, 그리고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열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지고 못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뭐 얼추 따라잡을 수 있다 치더라도, 나처럼 이렇게 정말 인생의 어떤 실패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전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원한 그런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해를 하시는 거죠. 나만 이해하나? 나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싫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좀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엄청 힘든데 이상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 내가 어릴 때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남한테 좀 이야기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그게 참 인간적인 그런 맛이 있고, 물론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고,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자연스럽고 이런 건데,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미리 초장에 좀 이렇게 나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서 도움 요청하고, 그러면 뭐 서로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한다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인을 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컴퓨터 수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